마지막 여행 제육화 진범일. 그의 대학 입시 발표가 있고 난 후 1개월이 지났을 즈음 남자는 1차 계획에 들어갔다. 바쁠 것은 없었다. 사나이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 했다. 유난히 말이 많던 승관의 집 주위를 이틀째 맴돌고 있는 것은 우연을 가장하기 위해서였다. 저녁 9시 승관이 버스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자신을 어둠에 숨겨두고 형광등 속에서 움직이는 승관의 모습을 지켜봤다. 승관이 출입문을 열려는 찰나 남자는 거칠게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승관이 먼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문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담뱃갑을 뜯고 나가며 쳐다보지 않았다. 남자는 승관을 불러 세웠다. 승관이 아니야? 그제야 승관이 뒤돌아보고는 반갑게 웃었다. 반갑다 친구야. 그동안 잘 지냈어? 그래, 학교는 어디를 갔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사람의 화제가 대학 진학인 시기였다. S대 국문과. 역시 축하한다. 그래, 고마워. 다른 아이들은? 기수는 Y대 경영, 진호는 K대 법대를 갔어. 그래. 남자는 기다렸다. 자신이 먼저 영근의 근황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말 많은 승관이 영근의 소식을 빼먹을 리 없었다. 영근이는 S대 의과대학을 갔어. 독립. 아니나 다를까 남자의 예상은 적중했다. 영근의 진로를 확인한 순간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남자는 휴대폰의 시간을 보며 영근에게 관심 없다는 듯 승관의 말을 잘랐다. 바쁜 일이 있는데 늦었어. 다음에 소주 한잔하며 이야기하자. 모두들 정교 석차를 다투던 녀석들이었다. 넌 어디? 유학. 서둘러 자리를 뜨는 남자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물려 있었다. 정치를 할 것이라 생각했던 녀석이 의과대학을 가다니 뜻밖이었다. 환자를 두고 혼자 주절거리기 위해서 의과를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조상이 독립운동을 허위로 했다가 사실이 노출될까 두려워 피한 것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뒤늦게 철이 든 것일까? 남자는 지인들로부터 서서히 잊혀갔다. 10년 후 강원도 첩첩산 중의 외딴 곳에서 준비를 마친 남자는 이제 본게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 녀석을 심판하기 위해 개, 돼지를 잘라내는 기계를 설치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다. 남자는 치과의사협회 명부를 구해서 보고 있었다. 그 녀석의 성격에 봉급쟁이 노릇은 못할 것이고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개인 병원을 차리지 않겠는가. 인턴 과정을 밟고 군대를 다녀와 자신의 병원을 개원하려면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녀석이 실릴 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다리는 것은 뭐랄까 타짜 영화에서 목숨을 걸고 화투장을 죄는 것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과 스릴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로부터 수년을 넘긴 어느 날의 오후였다. 남자의 벌린 입에서 침이 떨어질 듯 위태로웠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가 거실을 지배하는 가운데 남자는 의사협회 명부를 붙들고 카펫 바닥에 꿇어 엎드려 책장을 죄고 있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책장을 조여 내려갔다. 양복을 입은 영근이 명부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놀란 남자가 책장을 덮고 눈을 비벼댔다. 그리고 숨을 가다듬은 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영근아 축하한다. 널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엉엉. 남자는 알도 없는 검정색의 뿔테 안경을 끼고 운동모를 눌렀었다. 그리고 명부에 실린 치과를 찾아갔다. 이태원의 메디컬 센터 건물 2층에 있었다. 새로운 스릴 이 온몸을 전율케 했다. 병원으로 들어가 녀석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포기했다. 건물의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힌다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긴 세월을 인고하며 기다렸는데 작은 단서로 인해 정체가 탄로난다면 스스로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조급함을 달랬다. 이 녀석의 직장에서부터 강남의 집까지 모든 길의 CCTV를 철저히 확인했다. CCTV가 발달해 범인을 색출하기 쉽다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형사들이 믿는 휴대폰과 CCTV만 피하면 찾을 길이 없는 것이 현대 범죄 아니겠는가.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CCTV의 저장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이 녀석이 퇴근할 때 주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길은 반포로였다. 승용차를 이용해 반포로를 충분히 답습한 남자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다. 감사합니다. 독립치과입니다. 잘 정돈된 아가씨의 상냥한 목소리였다. 수고하십니다. 진료는 몇 시까지 합니까? 6시 30분까지입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오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손목시계는 6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승용차에 앉아 병원 건물에서 나오는 차들을 확인하며 기다렸다. 검정색의 외제 승용차 하나가 매끈한 모습으로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운전자는 틀림없는 그 녀석 영근이었다. 마지막 본 것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했지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남자는 녀석의 승용차와 같은 차종이라는 것에 기분이 나빠져 발을 이용해 차 바닥을 3번이나 내려찍었다. 그렇게 하고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남자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떨림마저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차를 출발시켰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이 녀석은 아마 반포대교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느긋하게 뒤쫓는 기분은 은근한 희열을 느끼게 했다. 이 녀석과 같은 차종이라는 것이 역겨워 차의 위해를 가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 녀석을 놓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있고 내일이 지나면 또 내일이 오지 않던가. 이 녀석은 도간에 든 쥐였다. 이 녀석은 예상대로 반포대교를 거쳐 강남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남자는 옛날부터 녀석보다 한 수 위였다고 자부해 왔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다. 언젠간 비가 올 것이고 비가 오면 물은 고일 것이다. 아침부터 줄기차게 내리던 비가 오후 들어 세찬 비바람을 동반하여 병원 유리창을 때려댔다. 영근은 태풍이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릴지도 모른다는 우스꽝스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 영근이 의과대학을 가게 된 것은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자들의 아성도 이젠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고 했다. 흔하고 흔한 것이 사자들이었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자는 의사라고 했다. 의료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유였다. 의사가 되면 메디컬 센터를 지어주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치과의사가 되었다. 영근은 부러울 것이 없었다. 다소 융자를 안고 있었지만 메디컬 센터에 들어서면 회장님 소리를 들었고 연예인 아내의 인형처럼 예쁜 딸을 가졌다. 간호사들의 비명소리에 창밖을 내다봤다. 가로수 나무가 가지째 비바람에 휘둘리고 있고 인도에는 사람들이 우산 펴기를 포기하고 난리듯 걷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전국에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으며 시간당 50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외출을 삼가하고 태풍과 장맛비에 철저히 대비하라며 앵커가 반복해 떠들어댔다. 영근은 병원 영업 종료 시간을 지켜 건물을 나섰다. 바람과 빗줄기의 강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와이퍼를 초고속으로 켜고도 시야를 확보하기 힘들었다. 전방만 주시하기도 버거워 그의 차 뒤로 6인승 트럭 한 대가 따라 붙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반포대교에 부딪혀 부서진 강물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장관을 이루었다. 도로는 한산했다. 차체가 태풍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는 탓에 영근은 속도를 줄여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트럭 한 대가 추월하더니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왔다. 완전히 추월하지도 않고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이었다. 클렉슨을 다급하게 눌렀지만 트럭은 진입을 멈추지 않았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 3차로를 확인하고 차로를 바꾸었다. 트럭이 이번엔 3차로로 진입을 시도해왔다. 클렉슨을 울리고 쌍라이트 스위치를 몇 번이나 올려 신호를 주었지만 트럭은 진입을 멈추지 않았다. 트럭의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위치한 자신의 차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다음에 멈춰섰다. 그제야 트럭도 멈춰섰다. 영근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고를 유발한 차의 운전자가 내려와 사고를 수습하길 기대했으나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영근은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점검했다.
바람 때문에 우산 펴기를 포기한 터라 옷은 순식간에 빗물에 잠식당했다. 차의 범퍼가 상해 있었다. 갈수록 기분이 나빠졌다. 트럭의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뭐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남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간혹 차를 몰고 지나쳤지만 빗물만 잔뜩 튀기며 지날 뿐이었다. 영근이 비를 뚫고 트럭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못 봤습니다. 무조건 변상하겠습니다. 창문을 내린 남자가 굽실거리며 사과를 해왔기에 영근은 감정을 제어했다. 어떻게 변상할 거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리하고 연락 주십시오. 비 때문에 메모를 하는 것도 휴대폰을 꺼내는 것도 여의치 않아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내리지를 못합니다. 차에 잠깐 타시죠? 남자가 왼쪽 다리를 들어 보이는데 붕대가 허벅지까지 감겨 있었다. 영근이 조수석 자리에 타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허벅지까지 붕대를 감은 트럭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영근의 차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떼어갔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외제 승용차는 비상 깜빡이를 켠 채로 장대비를 맞으며 반포대교 앞에서 밤을 깜빡이고 있었다. 다음 날 매스컴에서 의문의 실종 사건에 대하여 보도했지만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조 원을 넘었고 실종자가 3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그 많은 실종자 가운데 한 명일 뿐이었다. 계속